안녕하세요. 월세와 월 배당받는 투자 이야기 월투 부부입니다. 9월은 많은 투자자분들이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 걱정스러운 한 달을 보냈을 것 같은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돈나무 만들기 프로젝트 9월 포트폴리오 현황과 어떤 이슈들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지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9월 한 달 동안 시장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이슈들을 간단히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 이슈는 미국 연방정부의 임시 예산안 승인 문제였습니다. 다행히 며칠 전 임시 예산안이 통과가 되어서 셧다운은 피할 수 있게 되었고요. 두 번째 이슈는 미국 부채가 과도하게 늘어나다 보니까 부채 한도 조정을 해야 되는데 미 의회에서 합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시 예산안 통과보다 부채 한도 조정이 시장에 더 큰 영향을 주는 이슈인데요. 당분간 부채 한도 조정이 어떻게 합의되는지에 따라 시장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슈는 인프라 법안을 두고 갈등이 커지고 있는데요. 상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 내부 갈등으로 인프라 법안 표결이 연기되고 있습니다. 만약 인프라 법안이 실패한다면 바이든 행정부의 핵심 공약인 인프라 딜 전체가 실패하게 되는데요. 이 말은 더 이상 경기 부양책이 없다는 것이고 미국 경제 성장률을 하락시킬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되면 시장 변동성은 더욱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번째 이슈는 중국 헝다그룹 문제입니다. 9월 한 달 내내 헝다그룹의 부채 상환 문제로 글로벌 증시 변동성을 키웠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며칠 전 중국 국유기업이 헝다그룹 계열사 성징은행 인수를 발표했습니다. 이 뉴스를 보고 아마도 중국 정부의 개입으로 헝다그룹 문제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지 않을까 기대해 보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이슈는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문제입니다. 에너지 가격 급등은 높은 인플레이션을 일으켜서 글로벌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요. 최근 파월 의장이 내년 물가가 아주 높으면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물가 상승이 일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던 파월 의장이 자신의 말을 번복한 것이고요. 결과적으로 미 연준의 긴축이 더욱 빨라질 것이라고 예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슈들이 9월 한 달 동안 시장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지만 대부분 이슈들이 해결점을 찾게 된다면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장기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돈나무 만들기 프로젝트는 걱정이 없고 마음 편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하락 침체기가 오면 오히려 박앤세일 기간으로 보고 열심히 매수하면 되기 때문이고요. 시세에 따른 손익보다는 매월 배당금을 늘리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이 하락하길 바란다고 해도 과하지 않은 표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 연준의 긴축이 빨라진다면 주가 하락 시기가 더 빨라질 것이고 그 시점부터가 박앤세일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돈나무 만들기 9월 포트폴리오 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9월 27일 종가 기준 자산 비중과 수익률 그래프인데요. 역시 이번 9월에는 여러 종목들이 하락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래도 싸게 살 수 있다는 생각으로 여러 종목을 나눠서 매수 계획을 세웠는데요. 이번 달에도 오메가 헬스케어는 20%로 가장 높게 매수 비중을 잡았습니다. 최근 몇 군데 임차 기업에서 임대료를 지불하지 못해서 주가가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요. 배당 삭감에 대한 두려움은 있지만 용기를 내서 추가 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리얼티 인컴이 하락해서 9% 정도 추가 매수 계획을 잡았고요. 로키드 마틴의 경우 9월에도 추가 하락이 있었으나 미국과 중국이 지정학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방산기업은 하락시마다 매수 기회로 보고 9% 비중을 잡았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은 최근 변동성이 큰 상황이지만 꾸준히 분할 매수 중이어서 이번 9월에도 각각 7%씩 매수 계획을 잡게 되었고요. IBM은 최근 새로 분사하는 기업 킨드릴에 대한 세부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연말까지 분리 계획을 잘 마무리할 것으로 보이고요. IBM과 버라이즌은 각각 9%씩 매수 비중을 잡았습니다. 신규 편입했던 종목 중 JP 모건 체이스는 52주 최고가 부근까지 상승해서 제외하고 킴벌리 클라크와 머크앤컴퍼니는 하락하기도 했고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 15%씩 매수 계획을 잡았습니다.
9월에 받은 배당금 내역을 살펴보면 엠브리치, IBM 등 8개 기업에서 배당금을 받았는데요. 새해 전 배당금 124.23달러에서 세금을 제하고 105.5달러가 입금되었습니다. 아직 큰 배당금은 아니지만 돈나무가 커지면서 배당금이 점점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적립식 배당주 투자는 시세에 따라 변동되는 플러스 마이너스 손익보다 매월 얼마의 배당금을 받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 편한 투자를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다음 달에는 얼마의 배당금이 입금될지 설레는 마음으로 한 달을 보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화면은 9월 매수 계획에 맞춰서 추가 매수한 포트폴리오 내역입니다. 9월 추가 매수한 후 예상되는 연간 총 배당금은 1,765.59달러이고 총 투자 배당률은 4.39%가 되었고요. 9월 주가 하락 영향으로 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 2.01%가 되었지만 환율이 계속 오르다 보니까 투자 원금이 약 4,500만 원인데 총 평가 금액은 4,675만 7,770원으로 원금보다 더 높게 산출되었습니다. 지금 당장 매도해서 원화로 환전한다면 환차익으로 수익을 얻게 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이렇게 미국 주식은 실제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환율을 잘 활용한다면 손실을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9월 자산 비중과 수익률을 그래프로 살펴보겠는데요. 오메가 헬스케어와 로키드 마틴이 큰 폭으로 하락한 상황이고요. 알트리아는 9월 27일에 매수 계획을 세울 때만 해도 플러스 수익이었는데 법원에서 아이코스 판매 금지 판결이 나온 후 9월 30일에 급락한 상황입니다. 9월 한 달은 전반적으로 변동성이 컸고 돈나무 포트폴리오의 다수 종목도 하락을 면치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주식시장이 조정이 오거나 변동폭이 커질 경우에는 박앤세일 기간으로 생각하고 많이 하락한 기업 위주로 적립식 매수를 한다면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고요. 장기 적립식 배당주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배당금이 늘어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면 오히려 하락장을 반기게 될 것이고 마음 편하게 배당주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금 흐름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 하락 침체기가 오면 박앤세일 기간으로 생각하고 꾸준히 매수해 나간다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관심이 월투부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